워싱턴의 가을 오후는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한 회의실에서 들려온 단 한마디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지켜온 핵 원칙을 절대 꺾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 한국도 결국 일본처럼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워싱턴의 계산. 일본과 중국은 한국을 압박했고 한국은 싫으면 나가라던 미국의 태도에 굴복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 한국 외교관이 꺼낸 세 장의 카드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 96시간 만에 노는 예스로 바뀌고 거절은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30년 신뢰가 만든 역사적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목요일 오후 3시 워싱턴 국무부 7층 회의실. 제 앞에 앉은 미국 국무차관 제임스 핸더슨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 no. This is absolutely impossible.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핵연료 기술 협력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온 문자였죠.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시오. 중국 대사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두 나라가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판을 바꾸는 협상이었던 거죠. 저는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제게는 세 장의 카드가 있었거든요. 회의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죠. 핸더슨 차관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 한국 정부의 열의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그의 옆에 국무부 비확산국 로버트 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핵정책 담당 수잔 박사도 보였죠. 국방부에서 나온 마이클 전략기획관까지. 모두 회의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관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 외교관 생활 중 가장 중요한 협상이었지만 손은 차분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핸더슨 차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자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였죠. 한반도 비핵화 원칙 훼손 우려, 강력 항해 예정.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림이었죠. 로버트 국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김 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제안은 타이밍도 좋지 않습니다.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중국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도쿄에서만 3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외무성, 방위성, 심지어 총리실에서도요. 한국에 핵연료 기술을 주면 자기들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수잔 박사가 거들었습니다. NPT 체제가 흔들립니다. 한 나라에 예외를 주면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서겠죠. 핵비확산이라는 50년 원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이 모든 반론은 이미 예상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마이클 전략기획관이 추가했습니다. 게다가 의회 설득도 쉽지 않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반대할 게 뻔해요. 왜 우리 기술을 넘겨주느냐고 말이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손을 모으고 앞으로 기댔습니다. 김 과장, 이해하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파장이 너무 커요. 우리로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휴대폰이 세 번째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였습니다. 외교부 이상훈 장관님이었죠. 진행 상황은?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장관님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믿는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더슨 차관을 똑바로 바라봤죠. 차관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3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워싱턴 다운타운 메이플라워, 호텔 1207호.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죠. 그 안에 3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IAEA 사찰 기록 30년치. 파란색 표지. 두 번째, 파일 한국 원전 기술 평가서. 녹색 표지. 세 번째, 파일 미국 국방부 예산 분석. 빨간색 표지. 30년간 준비해 온 증거들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화상회의창이 떴습니다. 외교부 이상훈 장관님이 연결됐죠. 서울은 새벽 4시였습니다. 태준이 준비는 됐나? 장관님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네, 장관님. 3개의 파일 모두 준비했습니다. 미국 반응은 예상하고 있나? 거절할 겁니다. 처음엔요. 제 대답에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였어.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에 직접 전화했다더군.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한테 한국 제안을 막으라고.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은 예상 범위였지만 총리가 직접 나선 건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다는 뜻이었죠. 중국은요? 베이징도 성명 준비 중이야.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할 거래.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뭐 이런 식으로. 장관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태준이 솔직히 물어보겠네. 승산이 있나? 저는 서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3알입니다. 3알? 네. 하지만 해볼 만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30년이니까요. 장관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알이면 도박이야. 하지만 안 하면 제로지. 가보게. 화상회의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포토맥 강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 강 건너편에 국무부가 있었죠. 참사관 김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알았네. 저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30년의 무게였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외무성 북미국 야마모토 과장이었습니다. 김 과장, 잠깐 통화 가능한가? 무슨 일인가? 오늘 회의 말이야. 한국이 무리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들었네. 그의 목소리엔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도 고려해주게. 동북아 균형이 깨지면 모두에게 좋지 않아. 야마모토 과장 말도 이해하네. 하지만 우린 우리 길을 가야 하니까. 김 과장, 미국이 한국 제안을 받아들이면 일본도 같은 걸 요구할 수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나? 그건 미국이 결정할 문제 아닌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하지 않길 바라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엔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될까요? 모르겠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포토맥 강을 따라 달렸어요. 15분 후 국무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리 참사관이었습니다. 김 과장, 오늘 회의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지역 안정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중국까지 문자를 보낼 정도면 양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가 국무부 정문에 멈췄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서류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미국 측 참모들이 자리했죠. 모두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김 과장, 오셨군요.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핸더슨 차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3시입니다. 시작하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30년을 준비한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과장, 한국 정부의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3주 전에 제출한 공식 문서였죠. 우라늄 20% 농축 기술 협력, 소형 모듈 원자로 공동 개발, 사용 후 연료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협력. 그가 각 항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로버트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 과장, NPT 체제를 아시죠? 핵비확산 조약. 50년 넘게 국제 질서의 기둥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 체제의 핵심은 뭡니까? 핵기술의 엄격한 통제예요. 우리가 한 나라에 예외를 주는 순간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섭니다. 수잔 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체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부터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죠. 호주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호주는 AUKUS를 통해 제한적 협력만 합니다. 핵잠수함 동력용으로만요. 그것도 영국과 함께 감시하는 조건이에요. 한국이 요청한 건 그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마이클 전략기획관이 정치적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의회도 문제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논리로요? 왜 미국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느냐는 겁니다. 일자리도 기술 우위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핸더슨 차관이 정리했습니다. 김 과장, 보시다시피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NPT 체제, 동맹국 반발, 의회 저항. 이 모든 걸 뚫기엔 한국의 제한이 약합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또 문자가 왔더군요. 미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그걸 봤을 겁니다. 일본에서 연락 왔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요? 예. 핸더슨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십시오. 제안이 나간 지 3주 만에 동북아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한국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버트 국장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같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미일 동맹이 흔들려요. 받아들이면 중국이 발끈하죠. 중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압박을 가할 겁니다. 동북아 전체가 군비 경쟁에 들어갑니다. 수잔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중동, 남미, 동남아. 핵기술을 원하는 나라들이 한꺼번에 요구하기 시작해요. NPT가 붕괴됩니다. 마이클 전략기획관도 가세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복잡해집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능력을 갖추면 중국은 그에 대응해 전력을 증강하겠죠. 북한도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손을 모으고 앞으로 기댔습니다. 김 과장, 한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북한 위협도 알고 기술 자립 필요성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70년간 지켜온 국제 질서를 바꾸는 결정이에요.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그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견뎠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핸더슨 차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야기요? 네. 3가지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3가지요? 뭔데요? 3장의 카드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였죠. 첫 번째 카드입니다.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IAEA 사찰 기록입니다. 30년치요. 핸더슨 차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IAEA 사찰 기록입니다. 30년치요. 저는 파란색 파일을 핸더슨 차관 앞으로 밀었습니다. 차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었죠. 지난 30년간 국제원자력기구의 한국 사찰 결과였습니다. 보시다시피 30년간 단 한 건의 위반 사례도 없습니다. 제 손가락이 표의 오른쪽 열을 짚었습니다. 핵물질 불일치 건수 0건, 의심 시설 발견 0건, 보고 지연 0건. 완벽합니다. 로버트 국장이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투명성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시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비교표였습니다.
일본입니다. 6년 전 플루토늄 재고 불일치로 IAEA 질의를 받았습니다. 640kg이 설명되지 않았죠. 수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고 투명성 자체가 났습니다. IAEA가 여러 차례 추가 정보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핸더슨 차관이 표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9년 전 가을, 오스트리아 빈. 저는 당시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1등 서기관이었습니다. IAEA 본부를 처음 방문했던 날이었죠. 저는 지금 빈의 IAEA 본부 12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나우 강이 보였어요. 가을 햇살이 강물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한국 대표단이 오셨군요. IAEA 사찰국 마르쿠스 국장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독일 출신의 노련한 전문가였죠. 한국 원자력 프로그램 연례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철수 위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고리, 한빛, 한울, 월성, 모든 원전의 핵물질 재고입니다. 마르쿠스 국장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30분이 지났죠. 완벽합니다. 단 하나의 불일치도 없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옆 회의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일본 대표단이었어요. 복도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청 관계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640kg이 어디 갔는지 찾아야 합니다. 마르쿠스 국장이 저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질문을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질문을 받는 나라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는 나라. 워싱턴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어요. 김 과장, 한국의 투명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차관님, 신뢰만으론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녹색 파일을 꺼냈습니다. 로버트 국장이 앞으로 기댔습니다. 수잔 박사의 눈빛도 집중됐죠. 두 번째 카드입니다. 녹색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 원전 기술 평가서입니다. 첫 페이지에 큰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0.003%. 핸더슨 차관이 숫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APR-1400 원전의 결함 허용률입니다. 1,000건당 0.03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잔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원자력 전문가였으니까요. 0.003%요? 확실합니까? 네. 프랑스 원전이 0.012%, 일본이 0.018%입니다.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수잔 박사가 표를 집어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숫자들을 따라 움직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정밀함입니다. 한국은 원전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울산 원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울산. 저는 외교부 과학기술협력과장으로서 프랑스 전력공사 EDF 시찰단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APR-1404호기 건설 현장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정민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측 수석 엔지니어 장 피에르가 헬멧을 쓰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40년간 원전을 건설해온 베테랑이었죠. 원자로 경납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장 피에르가 한 용접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확대경을 꺼내 표면을 검사했죠. 믿을 수 없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완벽해서 놀랐습니다. 이 용접 표면을 보십시오. 기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 수준은 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용접부는 3단계 검사를 거칩니다. 유관, 엑스레이, 초음파. 하나라도 의심되면 전부 다시 합니다. 전부요? 네. 비용이 들어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장, 피에르가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배관 연결부였죠. 이 배관 정렬도를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도면이 펼쳐졌습니다. 장, 피에르가 실제 배관과 도면을 대조했어요. 오차가 0.1mm 이내군요. 프랑스는 보통 0.5mm를 허용하는데 그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정밀함이 원전으로 옮겨온 거로군요. 이 본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원전에도 적용됩니다. 장 피에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잔 박사가 파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로죠. 화면에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출력 170메가와트. 크기는 기존 원전의 10분의 1점 하지만 안전성은 10배 높습니다. 마이클 전략기획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잠수함 동력으로 쓸 수 있겠군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저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214급 잠수함의 소음 레벨입니다. 독일 원본보다 30% 낮습니다. 어떻게요? 조선 기술입니다.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을 극도로 줄였습니다. 진동 격리 시스템도 독자 개발했죠. 핸더슨 차관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독일 기술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정밀하게 만듭니다. 로버트 국장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 과장, 그게 왜 미국에게 중요합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낼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빨간색 파일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예산 보고서입니다. 빨간색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600억 달러. 핸더슨 차관이 숫자를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이 연간 전략 억제력 유지에 쓰는 비용입니다. 저는 세부 항목을 짚었습니다. 핵잠수함 쉰척 운용비 150억 달러, 전략 폭격기 유지비 80억 달러, ICBM 관리비 70억 달러, 조기 경보 체계 50억 달러. 나머지는 인력과 훈련입니다. 마이클 전략기획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국방부 사람이었으니까요. 김 과장, 이 수치는 공개 자료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펼쳤습니다. 10년 전 450억 달러, 5년 전 550억 달러, 현재 600억 달러. 10년 만에 33% 증가했습니다. 수잔 박사가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감당해야 할 전선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세계 지도가 나왔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첫 번째, 위협 중국입니다. 제 손가락이 서태평양을 짚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잠수함을 20척 추가했습니다. 그중 6척이 핵추진입니다. 마이클 전략기획관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중국해 인공섬 7개를 군사 기지화했습니다. 대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십니까? 저는 또 다른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중국은 3년 후까지 잠수함을 30척 더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이 서태평양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최소 20척을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20척이면 마이클이 계산했습니다. 연간 60억 달러가 추가로 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위협 북한입니다. 지도에 한반도를 짚었습니다. 핵탄두 추정 60개, ICBM 발사 시험 성공, SLBM 개발 진행 중. 이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의 자세가 바뀌고 있었어요. 세 번째,
위협 러시아입니다. 저는 극동 지역을 짚었습니다. 러시아가 극동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군사화도 진행 중이죠. 북한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차관님, 세 개의 화살표가 한 점으로 모입니다. 어디일까요? 제 손가락이 한반도를 짚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핸더슨 차관이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세 방향의 위협을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혼자서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의회입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 속기록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랜디 폴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해당 부분을 읽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 방어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쓰는가? 한국은 부자 나라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지 않은가? 로버트 국장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올해 3월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동맹국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비용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차관님, 미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인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떠안을 것인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분담할 것인가?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해결료 자율권을 확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시나리오를 펼쳤습니다. 핵잠수함 3척을 운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서해, 동해, 남해에 한 척씩. 이들이 24시간 순찰합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서해와 동중국해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병력이 분산됩니다. 북한은요? 핸더슨 차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은 선제 공격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수중 어딘가에서 보복이 올 수 있으니까요. 핵을 쓰려다 오히려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우리요? 네. 미국은 한국 방어에 쓰는 자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연간 50억 달러 절감 가능합니다. 10년이면 500억 달러입니다. 핸더슨 차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최후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차관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뭡니까? 미국은 언제까지 혼자 감당하실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는 빨간색 파일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미국을 위한 겁니다. 핸더슨 차관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빨간색 파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0초, 20초, 30초.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로버트 국장이 수잔 박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이클 전략기획관은 메모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침묵을 견뎠습니다.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들이 생각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핸더슨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과장.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논리는 이해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이 문제입니다. 일본의 반발, 중국의 압박, 의회 설득. 이 모든 게 만만치 않습니다. 로버트 국장이 거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문제입니다. 도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또 일본 외무성이었어요. 김 과장, 회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더슨 차관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잔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0% 농축 우라늄 협력은 AUKUS 모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제 감시도 붙이고 군사 전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넣을 수 있죠. 그게 정치적 반발을 막아줄까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명분은 됩니다. 마이클 전략기획관도 한마디 했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필요합니다. 김 과장 말대로 우리 부담이 너무 큽니다. 동맹국이 일부 역할을 나눠 가져주면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로버트 국장을 봤습니다. 국장,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확산국 입장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로버트 국장이 깊게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조건부로는 가능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첫째, 농축도를 20% 이하로 엄격히 제한. 둘째, IAEA 상시 감시. 셋째, 제3국 이전 절대 금지. 넷째, 핵무기 개발 연구 포기 확약. 핸더슨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김 과장, 이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전제로 제안했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신경질적인 동작이었어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 편을 들면 로버트 국장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그들의 압박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못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4시 20분입니다. 80분째 회의 중이군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20분 후 재개하겠습니다. 핸더슨 차관과 미국 측 참모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참사관 김민수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네. 하지만 흔들리고 있어. 정말요? 차관 표정을 봤나? 처음엔 단호했지만 지금은 고민하고 있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장관님이었습니다. 태준이, 상황이 어떤가? 장관님, 지금 미국 측이 내부 협의 중입니다. 20분 후 재개합니다.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은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태준이 잘하고 있네. 끝까지 밀어붙이게. 네, 장관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20분이 승부처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려고 했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외무성 야마모토 과장이었습니다. 김 과장. 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지금 당장 회의를 중단하게.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무슨 근거로? 한국이 핵연료 기술을 확보하면 동북아 균형이 무너집니다.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야마모토 과장, 그건 일본 입장이고 미국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김 과장,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기술을 얻으면 일본도 똑같이 요구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미국과 일본이 논의할 문제지. 김 과장, 야마모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은 30년간 신뢰를 쌓으며 졌네. 일본은 그 30년 동안 뭘 했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본이 강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장님, 일본이 정말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중국 대사관 리 참사관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잠깐 밖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어요. 중국 대사관 차량이었습니다. 리 참사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김 과장님, 오늘 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겁니다. 무엇이 심각합니까? 한국이 핵연료 기술을 확보하는 것. 이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겁니다. 명분은 그렇겠죠.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핵잠수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리 참사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김 과장님, 베이징은 이미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제안을 받아들이면 중국은 강력히 대응할 겁니다. 어떻게요?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고립, 군사적 긴장 고조.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리 참사관 위협은 통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가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압박하고 있었어요.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중국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CNN에 나오고 있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 있었어요.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핵기술 이전은 지역 안정을 해칩니다. 중국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NHK 속보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미국 국무부에 긴급 항의서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핵연료 협력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러다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양국이 동시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오히려 좋아. 예? 생각해보게. 일본과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겠나? 그야. 막으려고. 정확히는 불안하기 때문이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할까봐.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외교부 장관님이었습니다. 태준아, 버텨라. 경주가 움직인다. 경주? 무슨 뜻일까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나왔습니다. 김 과장, 들어오시죠. 재개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20분의 내부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의 답을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 측 참모들도 자리를 잡았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모두 포커페이스였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과장, 우리가 20분간 논의했습니다. 네.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당신이 제시한 논리는 설득력이 있어요.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즉답은 어렵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손을 모았습니다. 이건 국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악관, 국방부, 의회 모두와 조율해야 해요. 일본과 중국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고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진지하게요. 검토요? 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도 상정하고요. 2주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2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핸더슨 차관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김 과장, 당신이 제시한 카드들.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검토한다고 하네. 2주 안에 답을 준다고. 그럼 성공인가요? 모르겠네. 하지만 문은 열렸어.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전화를 걸었죠. 장관님, 회의 끝났습니다.
결과는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2주 후 답변 예정입니다. 장관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잘했네. 태준이 수고했어. 장관님, 경주가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곧 알게 될 걸세. 푹 쉬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6시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4일 뒤 저는 서울 외교부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오후 3시 장관님이 급히 저를 호출했습니다. 태준이 당장 오게. 장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장관님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백악관에서 연락 왔네. 네. 대통령이 결정했어. 한국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아니, 검토가 아니라. 장관님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경주에서 회담을 하자고 했어. 경주요? 응. 11월 22일. 4일 후야. 대통령급 회담은 아니고 실무급이지만 의미는 크네. 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럼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봐야지. 경주까지 와서 회담하자는 건 진지하다는 거니까. 장관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 경주 회담 수석 대표는 자네가 맡게. 제가요? 당연하지. 자네가 시작했으니 자네가 마무리해야지. 나흘 뒤. 경주. 저는 경주 힐튼 호텔 컨벤션홀에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 7명, 미국 측 대표단 8명이 마주 앉았죠. 미국 측 수석 대표는 국무부 차관보 제니퍼 클라크였습니다. 핸더슨 차관의 직속 부하였어요. 김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차관보님, 경주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제니퍼 차관보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핵연료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우라늄 농축도는 20% 이하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둘째, IAEA 상시 감시를 받습니다. 셋째, 제3국 이전은 절대 금지합니다. 넷째, 핵무기 개발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모두 수용 가능합니다. 제니퍼 차관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양해각서에 서명하시죠.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서명했습니다. 제니퍼 차관보도 서명했습니다. 양국 국기가 놓인 테이블 앞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협력을 한 단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제니퍼 차관보가 답했습니다. 미국은 각 동맹국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은 30년간 완벽한 신뢰, 기록을 쌓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신뢰에 기반한 것입니다. 중국의 비판은요? 한국과의 협력은 평화적 목적입니다.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주의 11월 하늘이 맑았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해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장관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태준이 축하하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자네가 워싱턴에서 뿌린 씨앗이 경주에서 열매를 맺었네.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니야. 30년간 쌓은 신뢰가 만든 결과지. 장관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본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앞으로가 더 어려울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열렸습니다. 30년간 닫혀있던 문이요. 그날 밤 저는 경주 호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보였어요. 천년 고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국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먼저 일본이었습니다. NHK 속보 한미 핵연료 협력 합의.
일본 정부 긴급 대책회의 소집, 요미우리 신문 호외, 한국 핵기술 자율권 확보, 동북아 균형 변화, 도쿄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방산주가 급등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 7%, 가와사키 중공업 9%. 시장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일본도 군비를 강화할 것이다.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신화통신 한반도 비핵화 원칙 훼손 우려. 중국 외교부 성명 발표. 하지만 베이징의 반응은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강력 비난이 아니라 우려 수준이었죠. 왜일까요?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중 대사관 정보관이었습니다. 베이징 반응 조심스러움. 미국이 한국 선택한 것에 당황한 듯. 일본 견제 효과도 있어서 복잡한 심경으로 보임. 그렇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핵기술을 얻는 것보다 한국이 얻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최소한 대화가 되는 상대니까요. 미국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한국, 믿을 수 있는 파트너. 30년 신뢰의 결과. 뉴욕 타임스 미국, 동맹 전략 재편. 비용 분담 새 모델.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원전 기술주, 급등. 두산 에너빌리티 15%. 의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동맹 강화에 좋은 사례. 공화당 일부 신중한 접근 필요. 감시 강화해야. 하지만 격렬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핸더슨 차관이 사전 조율을 잘한 것 같았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김태준 과장님, 오늘 합의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식 발표 이외에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일은 끝났지만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어요. 저 고요한 도시 어딘가에 불국사가 있었습니다. 첨성대도 있었죠. 천년을 견딘 문화유산들, 우리 선조들이 쌓아 올린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가 새로운 것을 쌓았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신뢰, 한 번의 위반도 없던 투명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그것들이 오늘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워싱턴에서 가져온 3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파란색 파일 IAEA 30년 기록, 녹색 파일 한국 기술 평가서, 빨간색 파일 미국 전략 분석, 3장의 카드. 저는 그 파일들을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난 15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입사 첫 해, 외교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9년 전 빈에서 IAEA 사찰을 지켜봤을 때, 7년 전 워싱턴 주재관으로 발령받았을 때, 2년 전 울산 원전에서 프랑스 엔지니어의 감탄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날 워싱턴 회의실에서 NO를 들었을 때, 96시간 후 경주에서 YES를 받았을 때,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원전을 완벽하게 관리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들, 묵묵히 국제 규범을 지켜온 정부,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워 넣은 것뿐이었죠. 새벽 2시. 저는 일어나서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핸더슨 차관이었습니다. 김 과장, 축하합니다. 당신의 3장 카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을 준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을 체크아웃했습니다. 경주를 떠나기 전 불국사에 들렀습니다. 천년의 사찰, 돌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돌 하나하나를 정성껏 쌓았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뢰를 쌓고 기술을 갈고 닦고 원칙을 지키며 그래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불국사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경주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천년 고도.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첫걸음.
그날, 한국이 핵연료 자율권을 확보한 날, 30년 신뢰의 결실을 맺은 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30년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차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외교관 김태준이 워싱턴에서 경주까지 96시간 동안 경험한 역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0년간 쌓은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한 사람의 전략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작은 신뢰가 큰 역사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